부산 해운대 근처에 자리한 작은 단독주택. 이른 새벽, 창밖 하늘이 어둠에서 점차 푸르름을 머금기 시작할 무렵, 장우진 박사는 조용히 눈을 떴다. 올해 90번째 생일을 맞은 그는 여전히 혼자 일어나고, 혼자 준비하며, 혼자 하루를 시작한다. 서두를 필요는 없어. 천천히 숨부터 고르고. 침대에 누운 채로 그는 3번 깊은 심호흡을 한다. 들숨과 날숨 사이 어쩌면 가장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이 흐른다. 그런 다음 천천히 몸을 일으켜 머리를 베개에서 떼고 창가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은은한 푸른 하늘이 그에게 속삭인다. 오늘도 함께해요. 장 박사의 하루는 늘 일정하다.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신다. 냉장고에서 꺼낸 물도 보리차도 아니다. 끓였다가 식힌 물을 손으로 온도를 확인하고 유리컵에 따라 마신다. 물 한 잔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묻는 이들이 있겠지만 그는 단호히 말한다. 이 물 한 잔이 내 장기를 깨우고 내 하루를 부드럽게 시작하게 해줘. 그는 매일 아침 식사 전에 꼭 이 물을 마신다. 위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장 운동을 돕고 입안을 정돈해주며 마음까지 가라앉게 만드는 이 소박한 의식은 지난 24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어져 왔다. 물이 몸속을 적실 즈음 장 박사는 조용히 마루로 나가 맨손 체조를 시작한다. 소리 내지 않고 기계도 없이 자신의 몸과 대화를 나누듯 움직인다. 먼저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앞으로 5번, 뒤로 5번 돌린다. 그런 다음 팔을 머리 위로 들어 기지개를 켜며 크게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허리는 천천히 굽혔다가 펼치고 무릎은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으로 5번 반복한다. 처음부터 이 모든 동작을 한 번에 한 것은 아니다. 처음엔 단 3분만 했어요. 그러다 5분, 10분, 지금은 15분까지 자연스럽게 늘어난 거죠. 운동을 마친 뒤 그는 작은 닭이 세트에 물을 데워 차를 우리고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신다. 이때 그는 아무런 소리도 켜지 않는다. TV도 라디오도 오직 찻잔의 김과 창밖의 새소리만이 그의 아침을 채운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7시 30분. 그는 깨끗이 세안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흰 와이셔츠에 단정한 스웨터, 그리고 회색 재킷. 넥타이는 매지 않지만 항상 단정하다. 환자 앞에 서는 건 내 몸이 아니라 내 태도입니다. 그는 아직도 일주일에 3번은 동네 진료소에서 진료를 본다. 퇴직 후에도 요청이 끊이지 않았고 그는 단호히 말했다. 몸이 움직이는 한 나는 멈추지 않겠다. 진료소는 그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다. 하지만 그는 늘 3층 진료실까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 처음에는 숨이 찼고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계단을 오르내린다. 단, 철칙이 있다. 절대 2계단씩 뛰지 않는다.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는다. 나 자신의 호흡에 맞춰 천천히 오른다. 장 박사의 이런 일상은 단지 생활 습관이 아니다. 그것은 그의 철학이고 회복의 기술이다. 65세의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그는 죽음의 문턱을 처음으로 경험했다. 그때의 충격은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당시 그는 매주 북한산을 오르며 건강을 자신했고 환자들에게도 늘 등산을 권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운동이 그의 심장을 무너뜨렸다. 입원 후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틀렸던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는 자신이 몰랐던 것을 배워야 했다.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배움의 여정은 그를 전 세계 장수 마을로 이끌었고 일상의 작고 단순한 습관이 진짜 건강을 만든다는 진실에 도달하게 했다. 그 모든 깨달음의 시작은 바로 이 아침 루틴에서 비롯되었다. 물 한 잔, 숨 고르기, 가벼운 스트레칭, 조용한 찻잔의 시간.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거창한 걸 찾지만 내가 배운 건 작고 사소한 것들이 모여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도 장 박사는 조용히 하루를 시작한다. 어제와 다르지 않지만 매일 조금 더 새롭다. 그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스스로에게 말한다. 오늘도 내 몸에게 고맙다고 말할 시간입니다.
장우진 박사가 쓰러진 날은 유난히 평온한 화요일 아침이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른 아침부터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가벼운 체조로 몸을 푼 후 아내가 차려준 미역국과 현미밥으로 아침을 먹고 출근길에 나섰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으며 맑은 공기를 마셨고 진료소 3층까지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아무리 돌아봐도 그날 아침은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었다. 아니,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전 주말, 그는 평소보다 높은 코스를 택해 지리산 등산을 다녀왔다. 친구들과 함께한 오랜만의 외출이었고 정상에서 마신 따뜻한 커피 한 모금은 그 어떤 약보다도 기운을 북돋워주는 듯했다. 몸이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었지만 그는 이를 무시했다. 늘 있던 피로감이라고 생각했고 의사로서 스스로의 상태를 잘 안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진료를 시작한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그는 갑작스럽게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한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붙잡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숨은 더욱 가빠졌고 눈앞이 흐려졌다. 그리고 그는 그대로 쓰러졌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는 병원의 응급실 침대 위였다. 겉에는 간호사와 응급의학과 의사가 서 있었고 그의 팔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다. 의료기기의 경고음이 조용히 울렸고 심전도 그래프는 안정과 불안 사이를 오갔다. 심근경색입니다. 꽤 심각했어요. 평소 운동은 하십니까? 의사가 물었다. 네, 매주 등산합니다. 주말마다 꼭 산에 오릅니다. 의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게 원인일 수도 있겠네요. 특히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그 순간 장 박사는 자신이 그토록 믿어온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평생 동안 환자들에게 등산을 권해왔다. 자연 속에서 땀을 흘리며 심폐기능을 키우고 하산 후엔 성취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경험이야말로 건강의 비결이라 믿어왔다. 하지만 그날 그는 그 믿음에 의해 쓰러졌다. 가장 아이러니한 사실은 자신이 가장 자부하던 건강 상식이 자신의 몸을 위협했다는 것이다. 의사로서 40년 넘게 진료해온 경험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듯한 허탈감이 밀려왔다. 며칠간의 입원 치료 동안 그는 침대에 누워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그는 의사였지만 동시에 스스로에게 가장 무지한 환자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체력은 가신했고 피로는 무시했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간과했다. 그는 입원 중 자신이 진료한 환자들의 기록을 들춰보기 시작했다. 특히 매주 등산을 하는 환자들의 상태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놀라운 사실은 꾸준히 등산을 해온 환자들 중 상당수가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무릎 관절 문제를 호소해왔다는 점이었다. 그동안 이 연결고리를 보지 못했을까? 그는 오랫동안 머리를 감싸쥐고 생각에 잠겼다. 이 무렵 그는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한 노인을 통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 95세의 그 노인은 활기찬 목소리와 단정한 손놀림으로 병실에서 직접 짠 목도리를 선물로 건넸다. 장 박사는 놀란 얼굴로 물었다. 이 연세에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신 겁니까? 특별한 운동이라도 하시나요? 노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등산도 체육관도 안 가요. 그냥 매일 화분에 물 주고 책 조금 읽고 뜨개질 조금 해요. 대신 매일같이 하죠. 올해 조금씩. 그 말이 장 박사의 머리를 세게 때렸다. 그는 65년을 살면서 매번 큰 걸 추구했다. 높은 산, 먼 여행, 거창한 목표. 그러나 지금 그의 앞에 있는 이 노인은 작고 단순한 습관으로 인생을 단단히 지켜내고 있었다. 나는 큰 걸 얻으려다 작은 걸 잃고 있었구나. 그 순간부터 장 박사는 결심했다. 다시 건강을 되찾는다면 그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겠다고. 더 이상 자신의 몸을 실험대에 삼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은 복잡하거나 고된 것이 아닌 하루의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그는 병실에서 바로 실천에 옮겼다. 심호흡부터 시작했다. 하루 3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연습. 다음 날은 물 한 잔을 일정 시간에 마시는 습관을 더했다.
움직일 수 있게 된 후에는 병실 복도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빠르지 않아도 좋았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이었다. 이번 3주째 되던 날, 그는 처음으로 창밖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심장은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가벼웠다. 의사였던 자신이 환자로서 배우는 이 시간은 어쩌면 지난 40년을 통틀어 가장 값진 공부였다. 그는 다짐했다. 다시 걷게 되면, 다시 진료실에 서게 되면 그는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등산이 답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건강은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지켰다. 24년이 흐른 지금까지 한 번도 잊지 않았다. 입원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 장우진 박사는 병실을 옮기게 되었다. 회복이 빨랐고 더 이상 집중 치료실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 병실은 일반 병동의 끝쪽에 위치한 2인실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을 만나게 된다. 새 병실의 다른 침대에는 조용한 노인이 한 분 계셨다. 침대 머리맡에는 작은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고 창가 책상 위에는 잘 다듬어진 나무 분재가 놓여 있었다. 그 노인은 아침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천천히 분재에 물을 주고 잎사귀 하나하나를 닦았다. 마치 나무와 대화를 나누듯이 조용하고 정성스러운 손놀림이었다. 장 박사는 처음엔 그저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분재가 병실에 있다는 것이 생소했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노인의 움직임과 표정이었다. 그는 늘 고요했고 주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건강해 보였다. 허리는 꼿꼿했고 말은 또렷했다. 호흡도 안정적이었다. 하루는 장 박사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실례합니다. 나무를 참 잘 돌보시네요. 몇 년 되셨어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다. 30년 됐지요. 손주보다 더 오래 곁에 있었으니 말 다 했지요. 병원에서도 돌보시다니 놀랍습니다. 몸이 아파도 내가 먼저 돌보는 게 있어야 내가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 말이 장 박사의 마음을 찌르듯 파고들었다. 몸이 아파도 내가 먼저 돌보는 것, 그건 지금의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문장이었다. 그는 무너진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 수많은 지시와 처방을 따랐지만 정작 자신이 돌보는 무언가는 없었다. 몸은 치료받았지만 마음은 공허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아침 창가에서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노인의 이름은 김정길, 올해 93이었다. 장 박사보다 3살 많았고 젊은 시절에는 중학교 과학교사로 일했었다. 은퇴 후 경기도 양평의 시골집에서 분재를 키우며 살아왔다고 했다. 병원에는 소화기 질환으로 입원했지만 상태는 안정적이었다. 장 박사는 그의 일상에 더욱 관심이 생겼다. 어떻게 이 노인은 나이 90이 넘었음에도 정신이 맑고 손놀림이 정교한 것일까? 분재가 그 비결일까? 어느 날 그는 솔직하게 물었다. 정말 특별한 운동을 하시거나 건강보조제를 드시거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김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건 잘 몰라요. 대신 하루도 빠짐없이 움직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내가 가꾸는 게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그 말은 장 박사에게 하나의 깨달음처럼 다가왔다. 그는 65년을 살아오며 운동이라는 단어를 땀을 흘리는 격렬한 움직임으로만 이해해왔다. 그래서 등산을 했고 어웨이트 트레이닝을 권했고 거창한 루틴을 짰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 노인은 단 한 번도 산에 오른 적이 없고 헬스장 문턱도 밟아본 적이 없었다. 그 대신 그는 매일같이 천천히 걷고 손을 움직이고 식물을 보살피며 살아왔다. 그날 밤 장 박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무언가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40년 넘게 환자를 진료하며 자신이 해왔던 말들, 권했던 방법들, 그리고 그로 인해 괴로워했을지도 모르는 환자들. 그는 바른 길을 가르쳐 왔던 것일까? 자신은 건강이라는 개념을 얼마나 넓고 깊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일까? 다음날 아침,
그는 병원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멋걸음 걷고 가만히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새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볼을 스쳤다. 아주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들이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지금부터의 건강은 작고 꾸준한 움직임에서 시작하겠다고. 김 노인에게 배운 것이 단순한 본제 가꾸기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식,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습관, 그리고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해지는 일상의 루틴이었다. 며칠 후 퇴원을 앞둔 김 노인은 본제 하나를 장 박사에게 건넸다. 작은 화분 속에 뿌리를 내린 단풍나무였다. 이 나무는 이제 선생님 거예요. 매일 말 걸고 잎을 닦아주세요. 그게 하루를 사는 연습이에요. 장 박사는 두 손으로 화분을 받아들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를. 그렇게 그는 본질을 가꾸는 노인에게서 진짜 건강의 씨앗을 받았다. 아직은 작고 연약하지만 매일 물을 주면 자라날 수 있는 씨앗. 그 씨앗이 자라나 또 다른 이들의 마음에도 뿌리내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다음 페이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퇴원 후 장우진 박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몸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웠고 마음은 새로 태어난 듯했다. 병상에서 다짐했던 대로 그는 이제 다른 시선으로 건강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처럼 나이 들어가는 이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싶었다. 그 첫걸음은 장수의 비밀을 찾아가는 일이었다. 단순한 건강법이 아니라 정말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퇴원 후 몇 달 동안 전국의 장수 마을을 찾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전라남도 고흥의 한 시골 마을이었다. 이곳은 전국 평균보다 100세 인구 비율이 현저히 높았고 주민 대부분이 의료기구 없이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내고 있었다. 장 박사는 이 마을의 노인들을 직접 만나며 생활 방식을 관찰했다. 운동은 따로 하지 않아요. 그냥 하루 종일 조금씩 움직이는 거죠. 한 할머니는 하루 일과를 이렇게 설명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콩나물을 다듬고 마을 회관에 가서 친구들과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고 점심엔 김치를 담그고 오후에는 마늘을 말리고 해질녘엔 손주들 간식을 준비한다. 특별한 운동은 없다. 하지만 하루 종일 몸을 부드럽게 사용하는 생활 자체가 운동이었다. 게다가 이 마을에서는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이 드물었다. 늘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고 함께 웃고 함께 나이 들어간다. 외로움이 없었다. 고립이 없었다. 이런 사회적 의례는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를 넘어 실제로 심장 건강과 면역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많다. 장 박사는 곧바로 두 번째 목적지로 향했다. 이번엔 경상북도 청송. 이곳의 노인들은 산비탈을 오르내리며 직접 농사를 짓고 있었다. 80대, 90대가 넘은 이들이 농기구를 들고 밭을 정리하고 물을 길어오며 생강을 갈고 있었다. 이게 운동이자 내 사는 이유지요. 손이 멈추면 마음도 멈추니까요. 그 말이 장 박사의 마음에 깊이 남았다. 이곳의 노인들에겐 명확한 하루의 리듬이 있었다. 아침엔 동네방네 인사를 돌고 오후엔 밭에서 땀 흘리고 저녁엔 마을 방송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작은 일들이 모여 커다란 삶을 이루고 있었다. 한국의 장수 마을을 둘러본 후 그는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던 일본 오키나와로 시선을 돌렸다. 세계 5대 블루존이라 불리는 이 지역은 100세 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곳이다. 장 박사는 직접 그곳을 찾았고 한 지역 보건소의 소개로 100세가 넘은 노인 여러 명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이 사는 집은 대부분 단층 목조 건물이었다. 집안은 단정하고 공간마다 햇살이 가득했다. 공기 중엔 장작 냄새와 된장의 향이 섞여 있었고 마당에는 손쑥 가꾼 채소가 자라고 있었다. 노인들은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일어나 손바느질을 하거나 정원을 돌보고
마을을 한 바퀴 산책하고 작은 모임에 참석했다. 장 박사는 그중 한 할머니에게 물었다. 이렇게 건강하게 100세를 넘긴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작게 먹고, 많이 웃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 그 대답은 놀랍도록 단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장 박사가 병원에서 봐온 수많은 환자들에게 가장 부족했던 것이기도 했다. 바쁘게 살며 식사를 빨리 넘기고 웃음을 잃고 무리한 운동에 지쳐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삶을 당연하게 여겨왔던 자신. 오키나와에서 머무는 동안 그는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리듬으로 하루를 살아간다. 둘째, 작고 자주 움직이는 습관. 특별한 운동은 없지만 걷고, 일하고, 가볍게 손을 움직인다. 셋째, 공동체 중심의 삶 외로움을 최소화하고 정서적 지지를 받으며 산다. 넷째, 감사하는 태도.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소소한 행복에 집중한다. 이 네 가지는 그 어떤 의학서적보다 설득력 있는 건강의 공식이었다. 장 박사는 오키나와에서 돌아오며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나는 이 중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가? 그는 자신이 너무 오랜 시간 운동과 건강식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다는 걸 인정했다. 진짜 건강은 식단이나 운동량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달려 있었다. 한국에 돌아온 그는 다시 본질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건강은 특별한 비밀이 아니다. 꾸준한 리듬, 작은 움직임, 그리고 따뜻한 관계 속에 숨어 있는 법이다. 그때부터 그는 새로운 건강 철학을 정립하기 시작했다. 이름하여 하루 1% 건강 루틴. 거창하지 않지만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앞으로 만날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삶의 방식이 되었다. 오키나와에서 돌아온 뒤 장우진 박사는 자신만의 건강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배운 의학 지식과 장수 마을에서 목격한 삶의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몸소 겪은 회복의 경험이 모두 녹아있는 루틴이었다. 그 첫 번째 습관은 놀랍도록 단순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그게 다인가요? 누군가 묻는다면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네, 하지만 그게 전부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습관을 하루의 열쇠라고 불렀다. 하루를 여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본질적인 행위. 일어나자마자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서서히 깨어날 수 있도록 돕는 시작의 의식.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민해지고 변화에 민감해지는데 따뜻한 물 한 잔은 위장을 부드럽게 자극하며 몸을 차분히 깨운다. 그가 마시는 물은 차가운 생수도 뜨거운 보리차도 아니다. 끓인 후 자연스럽게 식힌 물, 손을 대면 따뜻함이 느껴지는 정도의 온도. 그는 늘 말한다. 물이 너무 차거나 뜨거우면 몸이 움츠러들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따뜻한 물은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온도입니다. 그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면서 3번 깊게 호흡한다. 첫 번째 호흡은 어제에 감사하며, 두 번째는 오늘에 집중하며, 세 번째는 내일을 향한 다짐으로 마무리한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된다. 처음엔 단순한 생리적 반응만 있었다. 화장실을 가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바뀌고 속이 덜 더부룩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더 깊은 변화를 느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루의 리듬이 안정되었다. 그리고 이 작은 루틴은 더 큰 루틴을 이끌어내는 힘이 되었다. 그는 환자들에게도 이 습관을 권하기 시작했다. 운동은 부담스러우시죠? 식단 조절도 어렵다고. 괜찮습니다. 내일부터 미지근한 물 한 잔만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몸의 변화를 경험했다. 그중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다. 78세의 김모 할머니. 만성변비와 소화불량, 불면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던 분이었다. 복잡한 약 처방보다 장 박사는 그에게 단 한 가지 과제를 줬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그것만 실천해 보세요.
할머니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일주일 후 이렇게 말했다. 속이 덜 답답하고 기분도 좋아진 것 같아요. 2주 후 화장실을 찾는 시간이 일정해졌다. 3주 후 밤에 뒤척이는 시간이 줄었다. 한 달이 지나자 할머니는 새벽 6시에 자연스럽게 눈을 떴고 몸을 일으키는 것이 덜 힘들어졌다고 했다. 이 작은 경험은 장 박사에게 확신을 주었다. 몸은 복잡한 이론보다 단순한 실천에 더 잘 반응한다. 그리고 그 실천이 작을수록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다. 그는 이렇게 정리했다. 첫째, 몸은 반복을 좋아한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하면 그 자체가 리듬이 된다. 둘째, 작은 습관은 심리적 저항을 줄인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누구에게도 부담스럽지 않다. 셋째, 시작이 쉬우면 계속하기도 쉽다. 그래서 그 다음 루틴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장 박사는 미지근한 물 한 잔 이후 하루 3분의 스트레칭을 더했다. 그 다음은 10분의 산책, 이어서 식사 시 20번 이상 꼭꼭 씹는 습관까지 확장되었다. 하지만 모든 시작은 물 한 잔이었다. 그는 이 루틴을 일종의 씨앗이라고 표현했다. 물을 주면 싹이 트고 빛을 주면 자라난다. 하지만 시작은 언제나 씨앗이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고 단순한 시작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는 다시 진료실에 복귀한 이후 모든 중 고령 환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그 대답이 물 한 잔이라고 하는 환자가 늘어날수록 그는 희망을 느꼈다. 의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치료는 때로 처방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을 함께 만들어주는 일이 아닐까 생각했다. 어느 날 진료실에 온 85세의 남성이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요즘 물 한 잔이 기다려집니다. 그게 제 하루의 출발 신호예요. 젊을 땐 커피였는데 이제는 그 따뜻한 물이 제 친구 같아요. 장 박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친구가 오래도록 곁에 남아줄 겁니다. 건강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대단하지 않지만 확실한 한 걸음. 그리고 그 걸음이 매일 이어지면 결국 평생이 된다. 미지근한 물 한 잔과 아침의 깊은 호흡으로 시작된 장우진 박사의 하루는 이제 더 넓은 움직임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길은 여전히 단순했다. 과거처럼 주말마다 산에 오르거나 헬스장에 가서 땀을 흘리는 운동이 아니었다. 그 대신 그는 작고 가벼운 움직임을 하루 곳곳에 흩뿌리듯 배치했다. 우리 몸은 갑작스러운 큰 자극보다 잔잔한 움직임을 더 좋아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죠. 그는 이 원칙을 깨닫기 위해 수많은 실험을 반복했다. 활동량 측정기와 심박계, 혈압 측정기를 직접 착용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보았다. 놀랍게도 단 1시간의 고강도 운동보다 하루 전체에 분산된 짧은 움직임들이 훨씬 더 긍정적인 생리 반응을 이끌어냈다. 예를 들어 그는 다음 2가지 실험을 비교했다. 첫째, 오전 10시에 1시간 동안 빠르게 걷는 운동을 한 날. 둘째, 하루 동안 1시간의 걷기를 10분씩 나누어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 실시한 날. 2 실험 모두 같은 총량의 운동이었지만 결과는 달랐다. 후자의 경우 하루 내내 혈압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혈당 수치 역시 부드럽게 변동했다. 무엇보다 피로감이 훨씬 적었다. 우리 몸은 한 번의 강한 자극보다는 리듬감 있는 반복을 더 잘 기억합니다. 이 깨달음 이후 그는 본격적으로 틈새 운동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진료 중 환자와 환자 사이 2에서 3분의 공백 시간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다. 목과 어깨를 가볍게 돌리고 허리를 천천히 굽혔다 폈다. 때로는 제자리에서 2-3걸음씩 걸으며 무릎을 들었다 내렸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의 몸은 이 짧은 움직임들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반드시 건물 주변을 천천히 걷는다. 식사 전후의 짧은 산책은 위장 운동을 돕고 혈당의 급상승을 막는다. 그는 항상 같은 말로 이를 설명했다.
산책은 식후 약입니다. 약 없이 몸이 하는 소화 조절이죠. 저녁에는 TV를 보기 전 거실에서 3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다. 무릎과 발목, 손목을 돌리고 목을 늘리고 척추를 바로 세운다. 그리고 하루 중 한 번은 계단을 이용한다. 자신의 진료실이 있는 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쓰지 않는 것이다. 이 모든 움직임은 고강도 운동과는 거리가 멀다. 땀을 흘릴 만큼 숨이 가쁘지도 않고 근육통이 생기지도 않는다. 그러나 매일 지속하면 그 어떤 운동보다 효과가 크다. 장 박사는 이런 움직임을 생활 운동이라 부른다. 운동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몸의 움직임. 청소, 요리, 물건 정리, 화분 돌보기 같은 활동도 포함된다. 그는 환자들에게 물었다. 하루 중 스스로 가장 자주 움직이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대부분의 대답은 거의 없다. 가끔 화장실 갈 때였다. 그 말은 곧 몸이 대부분의 시간을 고정된 자세로 보내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하루 5분 움직임을 제안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팔을 위로 들어 올리고 크게 기지개를 켠다. 둘째, 랑치질 후 륙실에서 목을 좌우로 돌린다. 셋째, 점심 후 5분간 집 안을 천천히 걷는다. 넷째, 저녁 TV 보기 전 허리를 한번 구부렸다 펴며 숨을 들이쉰다. 다섯째, 잠들기 전 손목과 발목을 가볍게 돌린다. 이 5가지는 각각 1분도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매일 실천하면 놀라운 차이를 만든다. 그는 이러한 습관이 실제 질병 회복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만성요통 환자나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는 이들도 무리한 운동 대신 이런 가벼운 움직임을 반복할 경우 통증 완화에 큰 효과를 본다. 특히 그가 주목한 것은 심장 건강이었다. 자신이 심근경색을 겪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는 심장 환자들에게도 무리한 운동보다 자주 움직이는 생활형 리듬을 권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몸을 실험 삼아 비교했다. 등산 2시간을 한 날과 계단 오르기 3분씩 3번 한 날 심박수의 변화 폭은 전자가 컸지만 회복 속도와 피로도는 후자가 더 안정적이었다. 또한 반복적인 짧은 움직임은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혈액순환을 자연스럽게 돕는다는 점에서 특히 고령자에게 적합하다. 이러한 실험과 관찰을 통해 그는 확신했다. 운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가볍게, 꾸준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철학은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온 의학 지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삶 속에서 진짜로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단지 숫자나 수치로 평가되는 건강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으로 느껴지는 건강.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나이가 들어 움직임이 줄어든 이들에게도 이 방식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 시간도, 돈도,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다. 단지 움직이려는 마음과 조금의 의지만 있다면. 그는 진료실의 벽에 이런 문장을 써붙였다. 5분의 움직임이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하루의 리듬이 당신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장우진 박사는 자신이 실천해온 작은 습관들이 실제로 환자들의 삶을 바꾸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단순한 의학적 처방이 아닌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함께 바꾸는 일이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그는 자신의 진료 기록을 정리하면서 몇 명의 환자를 떠올렸다. 그들은 모두 70세가 넘었고 몸과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진료실을 찾았다. 그러나 작은 습관을 받아들이고 조심스레 일상을 바꿔가면서 놀라운 회복을 이루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김용재 씨, 당시 81세였다. 김 씨는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진료실에 찾아왔다. 이미 수술과 항암 치료를 여러 차례 받은 상태였고 다른 병원에서는 남은 시간은 6개월 정도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선생님, 전 손자 대학 입학 시까지만이라도 버티고 싶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그의 목소리엔 절박함과 체념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장 박사는 그날 그에게 약을 처방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노트를 하나 꺼내어 이렇게 말했다. 매일 아침 이 노트에 기록해 보세요.
물 한 잔 마셨는지, 몇 번 숨을 깊게 쉬었는지,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는지. 그렇게 김 씨의 회복 여정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의심과 피로가 뒤섞였지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서 그는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소화가 조금씩 나아졌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다. 그리고 한 달 후 그는 말없이 진료실에 들어와 노트를 건넸다. 한 장도 안 빼먹고 썼습니다. 장 박사는 노트를 받아들고 천천히 넘겨보았다. 매일의 날짜와 물 한 잔, 5분 스트레칭, 산책 10분, 그날의 기분. 간결했지만 성실했다. 어서 달 후, 김 씨의 혈액검사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다. 체중은 조금씩 늘었고 식사량도 회복되었다. 1년 후, 그는 손자의 대학 입학식에 참석했고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공원을 걷고 있다. 84세의 나이로 말이다. 두 번째 사례는 정본이 할머니였다. 78세의 정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깊은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루 대부분을 누워 지내며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매일 수면제를 복용했다. 그는 처음 진료실에 들어올 때도 두 눈에 생기가 전혀 없었다. 이제는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립니다. 그 말은 장 박사의 가슴을 아리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는 단순한 의학 상담보다 할머니의 아침을 바꿔보기로 했다. 창문을 열고 햇빛을 1분만 쬐어보세요. 그리고 식물 하나를 돌보시면 어떨까요? 정 할머니는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병원에서 준 작은 화분 하나를 받아갔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녀는 다시 진료실을 찾았다. 머리엔 여전히 수건이 둘러져 있었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선생님, 그 꽃이 피었어요. 물을 줄 때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 후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 화분에 물을 주고 식사를 조금씩 챙기기 시작했다. 어느새 수면제 복용량이 줄었고 자연스럽게 잠드는 날도 생겼다. 두 달 후에는 이웃 할머니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다. 같이 걷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는 줄 몰랐어요. 지금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도 듣고 있다. 우울증 진단을 받던 때가 믿기지 않을 정도다. 세 번째 사람은 김철수 씨. 당시 83세였다. 김 씨는 오랜 당뇨병으로 인해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었고 식사 제한도 심했다. 그는 음식을 즐기는 것이 거의 죄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밥을 먹는 게 무섭습니다. 뭐든 먹고 나면 죄책감이 들어. 장 박사는 식단 자체보다는 식사하는 태도에 집중하기로 했다. 한 입 크기를 작게, 그리고 20번 이상 꼭꼭 씹어보세요. TV나 스마트폰 없이 오직 밥과 나만 있는 식사 시간을 가져보시는 겁니다. 김 씨는 그 조언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처음엔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들게 되었지만 점차 식사에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음식을 천천히 씹고 적당히 물을 마시고 만족감을 느끼는 법을 배웠다. 두 달 후 그의 혈당 수치는 안정되었고 인슐린 용량도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식사 시간이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닌 휴식이 되었다. 지금 그는 손주들과 함께 떡볶이를 만들고 직접 송편을 빚는다. 이젠 무조건 참기보다 조절하며 즐기는 삶이 훨씬 건강하단 걸 알았습니다. 장 박사는 이 세 명의 환자를 떠올릴 때마다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한다. 그들은 모두 거창한 변화 대신 아주 작은 실천을 택했다. 그 작은 변화가 몸과 마음을 조금씩 바꾸었고 마침내 삶 전체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는 이렇게 정리했다. 건강을 되찾은 이들의 비결은 특별한 운동이나 고가의 보조제가 아닙니다. 그저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은 루틴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장 박사는 진료실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다른 환자들에게 말한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딱 한 가지라도 괜찮습니다. 그가 직접 증명했고 그의 환자들도 증명했다. 작은 변화는
언젠가 큰 기적이 된다. 장우진 박사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한 가지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했다.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사람들과 반대로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사람들 사이에는 단순한 증상의 차이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의 시작 방식, 그리고 목표에 대한 태도가 달랐다. 건강을 되찾겠다는 결심으로 진료실을 찾는 이들 중 상당수는 이렇게 말한다. 이번 달부터 매일 1시간 운동하려고. 지금부터 당장 식단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주말마다 산에 가려고 계획했습니다. 장 박사는 이들을 향해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이런 생활 예전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대답은 아니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혹은 예전에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시작한 사람들 중 대부분이 2주를 넘기지 못한다는 것. 시작은 거창하지만 그 거창함이 오히려 지속을 방해한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고 너무 빨리 결과를 기대한다. 그 결과 몸은 물론 마음까지 지치고 만다. 장 박사 본인도 같은 실수를 할 뻔한 적이 있다. 67세의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그는 병상에 누운 채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건강을 위해 모든 걸 바꾸자. 그는 수첩을 꺼내어 계획을 세웠다. 매일 새벽 6시에 기상, 1시간 운동, 식사량 30% 감소, 주 3일 수영장 방문. 하지만 단 3일 만에 몸은 탈진했고 계획은 지켜지지 않았다. 실망감이 밀려왔고 스스로를 나무라기 시작했다. 역시 나는 유지력이 약해. 나이 들어서 변화는 무리야. 그때 병동의 간호사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너무 빨리 가시려는 거 아니에요? 건강은 마라톤이에요. 천천히 가세요. 그 한마디가 그의 생각을 바꾸었다. 그는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첫째 주에는 단 하나의 습관만 실천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둘째 주에는 3분 스트레칭을 추가했다. 셋째 주에는 식사할 때 20번 이상 꾹꾹 씹기. 하나의 습관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 습관을 더했다. 그리고 몇 달 후 자연스럽게 건강한 하루가 몸에 스며들었다. 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환자들에게 동일한 조언을 전한다. 한 번에 많은 걸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하나씩 아주 작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익숙해지세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천천히 해도 괜찮을까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이 나이에 늦은 건 아닐까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당신의 몸은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건 다그침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작은 성공의 반복이다. 큰 목표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실천을 계속하는 것, 그리고 그 실천이 나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는 진료실 한쪽 벽에 이런 말을 붙여두었다. 하루 물 한 잔, 일주일이면 7잔, 1년이면 365잔.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꾸준함은 반드시 쌓입니다. 그는 실제로 한 환자의 냉장고에 붙은 쪽지를 기억한다. 82세의 박 할머니는 처음에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자주 잊어버렸다. 그래서 냉장고에 이렇게 썼다. 오늘의 건강한 걸음 물 한 잔. 한 달 뒤, 그 옆에 쪽지가 하나 더 붙었다. 두 번째 걸음 3분 스트레칭. 세 번째 걸음 식사 때 20번 씹기. 네 번째 걸음 하루 10분 걷기. 6개월이 지나자 냉장고는 작은 쪽지들로 가득 찼고 박 할머니는 어느새 약을 줄이고 산책을 즐기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처럼 작은 실천은 성공의 경험을 만든다. 성공의 경험은 자신감을 키우고 자신감은 다음 습관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연결고리는 어느새 건강한 삶이라는 완성된 흐름이 된다. 장 박사는 말한다.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나락함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바꾸려는 욕심이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는 나이든 환자들에게 특히 마음의 리듬을 강조한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매일의 작고 소중한 진보를 기뻐하는 태도. 그는 덧붙인다. 하루 이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건강은 시험이 아닙니다. 매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정입니다. 이제 그는 모든 환자에게 묻는다. 이번 주 무엇을 하나 바꿔보시겠어요? 단 하나만요. 물 한 잔, 스트레칭 1분. 오늘이 그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장 박사가 깨달은 진짜 건강의 비결은 단순하다. 크게 시작하지 마라. 작게 시작하라. 빨리 끝내려 하지 마라. 오래가게 하라. 결과를 서두르지 마라. 가정을 신뢰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 당신 자신을 믿어라. 지금 이 순간부터 장우진 박사는 40년이 넘는 진료 경험 속에서 수많은 환자를 보아왔다. 그 중에는 비슷한 병명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비슷한 나이에 같은 수술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회복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처음엔 그는 이 차이를 의학적인 변수에서 찾으려 했다. 병력, 유전, 치료 시기 등.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또 다른 요인 하나를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마음가짐. 몸의 회복 속도는 단지 약과 시술만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삶을 대하는 태도,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장 박사는 환자들의 얼굴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회복이 빠를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놓지 않는 사람들은 의외로 약한 몸 상태에서도 견뎌냈다. 반면 병이 시작된 순간부터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치료에도 쉽게 지치고 회복 속도도 더뎠다. 그는 자신이 병상에 누워 있을 때를 떠올렸다. 심근경색 후 병원에 처음 입원했을 때 그는 의사로서 누구보다 병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깊은 절망에 빠졌다. 하지만 회복의 전환점은 의학적 처치가 아닌 하루의 태도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병상에 누워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다. 이건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내 몸은 지금 회복 중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처음엔 그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신념이 되었다. 그리고 그 신념이 몸의 반응을 바꾸었다. 잠이 조금 더 깊어지고 통증이 덜 느껴졌고 의욕이 되살아났다. 그는 이후 관련 연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심리와 면역, 감정과 호르몬의 관계에 대한 논문들 속에서 그는 자신이 경험한 것이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적인 변화임을 확인했다. 긍정적인 감정은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를 낮추고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킨다. 면역세포의 활성이 높아지고 상처 회복 속도도 빨라진다. 특히 노화된 세포의 회복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그에게 큰 충격이었다. 생각 하나가 세포 하나를 바꾼다. 그는 이 말을 진료실에서 자주 인용했다. 이런 마음가짐은 단지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주변에도 전염된다. 그는 진료 중 자주 경험했다. 긍정적인 환자가 들어오면 그날 진료실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간호사들도 더 활기차고 다른 환자들도 미소를 지었다. 한 번은 87세의 여성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오늘도 웃으러 왔어요. 병원 오는 게 두렵지 않아요. 여긴 제 웃음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그녀는 무릎 관절염으로 수년째 진료를 받고 있었지만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항상 작은 웃음과 감사의 말을 나누었다. 그녀의 회복 속도는 또래 환자들에 비해 눈에 띄게 빨랐고 통증 호소도 적었다. 장 박사는 생각했다. 몸의 치료는 약이 하지만 삶의 회복은 마음이 만든다. 그는 이후 환자들에게 신체 루틴과 함께 감정 루틴을 권하기 시작했다. 그중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침 거울 앞에서 웃기. 비록 어색하더라도 거울 속 자신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오늘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 둘째, 감사 노트 쓰기.
하루에 단 3가지라도 좋다. 오늘 맛있게 먹은 반찬, 친구와의 통화, 창밖 하늘의 색깔.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하다는 감정은 몸을 편안하게 만든다. 셋째, 새로운 것 배우기. 나이와 관계없이 작은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은 뇌의 활성도가 높고 우울감을 덜 느낀다. 그는 85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고 88세에 유튜브 영상을 처음 촬영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뿐 아니라 삶 전체에 설렘이라는 활력을 선물했다. 이러한 심리적 회복은 결국 삶의 전반적인 질을 높인다. 단순히 병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다시 사랑하게 만든다. 장 박사는 말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 라고 스스로 묻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인가요? 92세가 된 그는 여전히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환자를 만나고 새로운 하루를 살아간다.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여전히 자신에게 말한다. 오늘도 난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있어. 그의 삶은 거창한 성공이나 기적이 아니다. 작은 태도의 반복, 생각의 방향을 조금 바꾸는 것, 그리고 자신을 믿는 마음에서 시작된 변화였다. 그리고 그는 말한다. 몸이 병들었다고 인생이 병든 건 아닙니다. 마음이 깨어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장우진 박사는 9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실에 선다. 하지만 지금 그의 역할은 단지 병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아니다. 그는 건강을 회복하는 삶의 방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가 걸어온 지난 24년은 단순한 회복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하루를 살아가는 기술, 그리고 노년을 존엄하게 맞이하는 방법에 대한 기록이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에서 시작해 3분 스트레칭, 10분 산책, 20번 씻기, 감사 노트, 그리고 거울 앞의 미소까지. 크지 않지만 지속 가능한 행동들이 그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이어서 말한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장 박사는 자신이 실천해온 루틴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일종의 생활 가이드로 정리했다. 특별한 준비 없이 어디서든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다. 1단계, 아침 루틴 만들기. 아침은 하루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정신과 몸이 깨어나는 이 시간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하루의 리듬을 만든다. 눈을 뜨자마자 3번 깊게 숨쉬기.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며 몸과 마음을 깨운다. 5.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위장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수분을 공급하며 자연스럽게 장 운동을 유도한다. 5. 3분 스트레칭. 목 돌리기, 어깨 젖히기, 허리 구부리기, 무릎 굽히기 같은 간단한 동작만으로 충분하다. 포인트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다. 2단계, 낮 시간에 움직임 늘리기.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적인 움직임이다. 5. 식사 후 10분 산책. 소화를 돕고 혈당 상승을 막으며 몸을 가볍게 유지한다. 5. 계단 이용하기. 3층 이하의 경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한다. 단, 절대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오른다. 틈새 운동. 의자에서 일어날 때 허리를 한번 젖히고 창밖을 보며 어깨를 돌리고 발목을 천천히 들어올리는 동작을 하루 5번만 해도 충분하다. 3단계, 식사 습관 조절하기. 먹는 방법이 건강을 결정한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 5. 한 입에 20번 이상 씹기. 소화를 돕고 가식을 방지하며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해준다. TV나 스마트폰 없이 식사하기. 오직 음식에 집중하며 내 몸을 돌보는 시간으로 식사를 인식한다. 5. 식사 중 물 한 모금씩 마시기. 식사 전후로 충분한 수분 섭취는 체내 순환과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된다. 4단계, 저녁 루틴으로 하루 정리하기.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는 다음 날의 시작을 좌우한다.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루틴이 필요하다. 오전자기기 끄기. 최소한 취침 30분 전에는 TV, 스마트폰 등을 멀리한다. 뇌와 눈, 신경계에 휴식을 준다. 감사 노트 쓰기. 하루 중 좋았던 일 3가지를 적는다. 작아도 좋다. 오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따뜻한 햇살, 창밖 나무의 색깔. 이 작은 감정이 다음 날의 에너지가 된다. 3분 호흡 명상. 조용히 앉아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오늘 하루를 스스로 다독인다. 이 4가지 단계를 모두 지키는 것이 목표는 아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 박사는 추천한다. 1주차 아침 물 한 잔과 3분 스트레칭. 2주차 식사 중 20번 씹기. 3주차 하루 5분 틈새 움직임. 4주차 감사 노트 시작. 이렇게 한 달간 단계적으로 루틴을 만들면 몸도 마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처음엔 노력이 필요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습관이 되고 결국은 나의 방식이 된다. 장 박사는 끝으로 이렇게 말한다. 나는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믿습니다. 작고 조용한 변화가 결국 나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매일 아침 물을 마시고 거울 앞에서 웃으며 자신에게 말한다. 오늘도 괜찮아. 오늘도 살아있고 오늘도 움직인다. 건강은 단순한 상태가 아니다. 건강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태도다. 그리고 그 태도는 오늘 단 한 가지 실천에서 시작된다. 이제 당신 차례다. 어떤 습관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